또 네. 혹시 여기 오면 방전된 마음도 충전되나요? 네네네. 아니, 앉으세요. 되게 성의 없게 대답하시는데. 왜냐면 오늘은 제가 이제 네. 옷도 그렇고 공대 오빠 스타일로 입었기 때문에. 공대 오빠랑 성의 없는 게 무슨 상관이죠? 공대 오빠는 원래 시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시크 아니고 시크해요? 뭐라고요? 시크요? 시크. 아, 네 알겠습니다. 뭐야? 영어 발음은 시크가 뭐 어디 자전거 훔치다 왔어요? 뭐야? 왜요? 뭐가 도둑같이 입고 왔어? 아, 그 도둑 같아요? 캠퍼스에 있는 자전거 도둑같이 입고 왔네. 아 그래요? 캠퍼스에 자전거 도둑이 있나요? 없나? 자, 오늘 내가 공대 오빠 컨셉을 잡은 이유는요, 바로 배터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터리요?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배터리가 대박이다. 음. 그래서 K 배터리 기업들이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실제로 어떤가, 그리고 우리 K 배터리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도 어떤 목적이 있는 배터리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훨씬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에요. 네. 근데 배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겠다. 왜냐면 자꾸 배터리를 다른 데 의존하다 보면 슈퍼 을이 갑한테 을지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부터 가보겠습니다. 서론은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영국도 이제 배터리 개발에 한창이거든. 배터리 없으면은 완전 그냥 도태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 하나한테 몰빵을 했었어. 브리티시 볼트라고. 누가 봐도 몰빵한 이름 아닌가요? 브리티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브리티시 볼트라고, 얘네가 이제 배터리 만드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전기차 산업의 희망, 브리티시 볼트 파산 신청. 너는 왜 망했니? 보니까 파산 신청을 했는데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상용화 기술이 테스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투자 유치를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에서도 야 꺼져. 자금난이 악화됐다. 고객사는 왜 확보되지 못했을까? 수율이 안 나와서요. 너네가 안전한 배터리도 아니고 좋은 배터리도 아니고 너네가 그렇다고 비용 대비 좋지도 않아. 꺼져. 그러니까 고객사가 없는 거야. 영국이 몰빵했다면서 저렇게 허술하게 마무리가 됐나? 이거 배터리 기술 장벽이, 내가 오늘 할 얘기가 배터리의 그 업계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반도체와 다른 기술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지. 충분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거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요 정도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깨 뽕이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뽕이 좀 올라갈 만한 게 보면은, 자, 이 전 세계 배터리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이 34%로 1위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이 14%로 2위예요. 그리고 중국의 BYD가 12%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10%입니다. 오, 파나소닉. 파나소닉 배터리 뭐 카메라에도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죠. 파나소닉은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에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SK온, 삼성 SDI. 이렇게 10개 중에서 한국이 높은 점유율로 상위권에 3개나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깨뽕이 올라가도 되지.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브리티시 볼트는 파산을 해버리니까 역시 우리나라 배터리가 최고다,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국뽕에 취해 있을 때 테슬라에서 국뽕을 살짝 죽일 만한 특별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4680을 발표를 했다.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 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4680이 무슨 뜻이에요? 4680은 이게 외우기가 숫자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간단해요. 앞에 46은 지름을 뜻합니다. 아, 배터리 지름? 네. 46 지름의 폭. 미리? 네? 미리. 미리미터. 80은 높이.
그래서 4680 하면 딱 배터리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오. 자, 요게 AAA 배터리. 그 다음에 요게 AA 배터리. 요 AAA는 리모컨에 들어가는 거. 네. 그렇죠? 리모컨, 마우스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요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2170 배터리가 이거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4680. 이렇게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요거를 전기차에 이렇게 쫙 깔아요. 바닥에. 이렇게 까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전기차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차 바닥에 저렇게 배터리가 쭈르륵 깔려 있어? 네. 아니, 그러면은 큰 거 3개 놓으면 되잖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발열 이슈도 있고 효율성 이슈도 있고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저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쭉 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놓는 게 더 효율성이 좋은가 보다. 크게는 안 돼요. 크게는 안 돼요. 최근에 발표된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자동차 업계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셀은 이전 버전보다 더 크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모터가 그냥 전기 구동이기 때문에 모터 개발비가 안 들어요. 근데 전기차의 전체 만드는 비용의 40%가 배터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배터리가 싸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전기차가 훨씬 싸지는 거야. 테슬라가 고민하고 있는 게 차값이 너무 비싸서잖아.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모든 사람이 싸게 쓸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죠. 그게 핵심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계속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20-30%는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이 좀 주저하는 이유다. 근데 배터리를 좀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랑 가격이 같아지고 많은 사람이 테슬라를 타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인지 테슬라 우리 조회수 나온 거 네네. 그거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는 싸게 로봇과 자동차를 공급해서 많은 빅데이터를 모아서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낮추고 자동차 가격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타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훨씬 완벽해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배터리가 있는 거지. 4680 셀, 이전에 2170 셀보다 에너지 밀도가 그러니까 더 오래 간다는 거야. 5배 높아. 저 2170도 테슬라가 만든 네. 모델이었죠.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더 긴 범위를 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비용이래.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쵸. 테슬라가 사실 4680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나온 뉴스는 작년, 재작년 뉴스예요. 아, 진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을 잡아야 되고요. 이게 개발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대량으로 돌리잖아? 그러면 무언가 미스가 나오잖아. 그럼 개발은 성공했는데 양산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네. 두 번째로는 안정성. 아무리 뭐 좋고 잘 나가도 그래도 화재가 안 나야 돼. 그렇지. 세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야. 개발은 했어.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좋은 배터리인데 그만큼 비싸.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배터리 요 세 개를 다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4680 셀 비용 측면에서도 괜찮다. 생산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70 셀에 사용되는 NCM보다 저렴하고 풍부한 NCA 새로운 유형의 소재로 만들어졌다. 니켈, 마그네슘, 코발트. 망간. 아, 마그네슘 아니에요? 네, 마그네슘은 M이 아니잖아요. 네. M 맞잖아,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MG 아니에요? MAG겠죠. N을 못 봤어요. 뭐 화를 내요? 발가 못 봐놓고 네. 민망하니까 나한테 화를 아니에요. 니켈은 그대로고 코발트도 그대로고 망간이 알루미늄으로 바뀐 거예요? 네, 배터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얼마나 비율로 섞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게 기술이거든요. 네. LCO, NCM, NCA, LMO, LFP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써요. LFP, NCA, NCM. LFP는 만드는데 싸. 그리고 안정적이야. 대신에 멀리 안 가. 오래 안 가.
그리고 NCM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중간인데 난이도가 어렵고 만들기가? NCA 지금 아까 얘기한 4680 요거는 안정성이 낮아. 불이 나. 성능과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도 그거를 잘 해서 섞는 거다. 그게 기술이야. 테슬라 쪽에서는 새로운 거는 NCA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재로 만들어서 저렴하고 더 오래 간다. 업계 전체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 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적용될 거란 얘기예요. 될 거야. 양산에 성공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지금 이렇게까지 보고 있잖아. 그럼 나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믿을 만한 뉴스냐.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뻥도 너무 자주 치고 그게 만약에 된다면 테슬라가 그 정도 기술을 가질 것 같지는 않다. 후발주자니까. 근데 그거는 아직 몰라. 양산율이 양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직 몰라.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대충 나온 것도 대충 뭉뚱그려서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 얼마다라고 얘기 나온 게 별로 없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이 배터리들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야.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기업들도 배터리도 자기가 만든다? 순수 자동차 기업들도 순수 배터리 기업들도 엄청 많아질 것이다. 기술이 어렵잖아. 기술이 어렵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기술이 어렵다. 아니 내 말을 네. 왜 깡물을 드세요?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나는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공대 오빠가 아니라서 한 번만 얘기합니다. 네. 내가 배터리 기술이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어렵다. 내가 오늘 쉽다고 얘기하는 건 반도체와 다른 그런 업계처럼 초격차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야.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예가 이겁니다. SK 온. 아까 순위에 있었는데. 네. SK, 삼성, 그리고 LG 이렇게 배터리 3인방이잖아요. 가장 늦게 들어온 게 SK예요. 가장 늦게. 네. 근데 배터리는 핵심이 뭐냐면 공장에 대한 노하우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공장을 어떤 구도로 짓는지 어떻게 이거를 뽑는지 그 기술에 따라서 수율이 나와. 그러면 SK는 후발주자잖아. 어떻게 합니까? LG랑 삼성 사람들을 빼옵니다. 스카웃을 해와요. 거기 고위 관계자예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요. 미국에 공장을 지었어요. 거기가 포드랑 합작이에요. 합작으로 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원래 SK온이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SK온의 흥 실패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율 문제가 대두됐다. 100개를 제작했는데 10개가 불량이면 수율은 90%다. 헝가리랑 미국 등 가동을 개시했는데 수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대. 근데 최근에 이제 지은 공장, 제 친구가 여기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실제로 돌리고 지난주에 귀국을 했습니다. SK온에 다니는 SK온에 다니는 친구. 근데 지금 요 얘기 나왔잖아. 포드가 놀랬다는 거야. 생각보다 수율이 잘 나와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인력을 데려오잖아? 그럼 쉽게 따라잡을 수 있어. 앞에 사람의 그 실패를 걷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는 업계가 배터리 업계입니다. 배터리과 관계자는 후발주자라서 이제 겪는 일일 뿐이다. 수율 상승 속도가 높아지고 노하우를 쌓는 인원들이 늘어나 앞으로 정상화 작업도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포드와의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것처럼 핵심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배터리에서 후발주자들이 달려들었을 때 사실 인력이 뭐 좀 충원이 되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가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업계다. 불가능의 초격차의 업계가 아니라는 거야. 산업이 아니라는 거야. 그 뜻은 테슬라도 할 수 있고 다른 기업들도 다른 정부도 다른 나라도 다 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럼 혹시 테슬라가 저거 개발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가서 했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뭐 여기서 컨설팅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테슬라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테슬라가 그런 기술 쪽에서도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배터리에는 목숨 걸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배터리 여기에는 그렇구나.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목숨 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테슬라가 저 배터리를 양품의 수율 잡아서 양산에 성공을 했던 양산율이 얼만큼 나오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건 시간의 문제야.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언젠가 나와.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야. 그럼 궁금한 게 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점유율이 가장 큰 게 도요타죠. 그렇죠. 그러면 도요타는 배터리 자체 기술 개발된 거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차세대 배터리예요. 결국 지금 아까 본 원통형 배터리 있죠. 4680. 네네. 저거 말고 네.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요. 그럼 전고체가 뭐야? 전기를 이용한 고체요? 고체 배터리. 지금 저기 안에는 배터리 안에는 물 들어가 있잖아요. 물 들어가 있어요? 건전지 안에 물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네. 크게. 네네. 음극재, 양극재가 이렇게 있고 네. 전해질이 있는 거야. 네. 전해질이 물. 그리고 분리막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음극이랑 양극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배터리가.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모양도 바꾸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쪽 누르면 화재 나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렇지 않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내가 얘기했죠. 네. 분리막 있고 전해질 있고요. 양극재, 음극재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 내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아닌 고체 상태. 전해질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해질 있죠. 네. 이거 옮기는 네네.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인 배터리인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 배터리 용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구현해야 됩니다.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사라집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뭐 의미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더 그 모양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이건 차세대 기술이야. 반도체로 치면 진짜 뭐 10나노 대 3나노처럼 완전 차세대 기술이야. 근데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특허 1위부터 3위 일본이 싹쓸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순위 토요타, 파나소닉, 이데미스 고산 맞죠? 무라타, 스미토모.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는 그냥 니네 거 해라. 그 다음에는 이걸로 간다. 이게 용량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배터리도 나쁘진 않거든요. 4680 배터리가 테슬라 주장이 맞다면 사실은 주행 거리가 뭐 한 번 충전했어. 근데 10,000km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용량 측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안 필요해. 더 개발하면 이제는 오케이 정도야.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만약에 테슬라보다 도요타에서 먼저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럼요. 그래서 다음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배터리는 일본이 거기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토요타는 아직도 그냥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량 토요타가 제일 잘 그치. 만들거든요. 일본이. 그치. 그거 팔아도 되는 거야. 굳이? 이런 생각인 거지. 와. 그러니까 얘네는 전고체 배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무슨 뭐 일본이 뒤처진다, 전기차 우리가 먹는다 이러는데 노. 일본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건 거야. 그러니까 4680 배터리가 나와서 우리나라 K 배터리 기업이 위기가 되냐? 위기가 됩니다. 그거는
수율을 잡았네, 뭐 양품이 얼마나 나오네, 얼마나 실제로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나네.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개발을 하고 있고 성공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 그게 문제인 거야.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별로 없어. 가장 큰 예로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했을 때 미래 먹거리를 발표했잖아요. 거기 안에는 바이오와 반도체가 있었는데 배터리는 빠졌습니다. 미래 먹거리로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삼성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반영됐다. 삼성이 배터리를 바이오나 반도체처럼 초격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와 반도체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기술 난도가 낮아서 진입 장벽이 낮다. 생태계 구조상 배터리 업체보다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견제하기는 힘들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수조 원씩 투자하는 것이 야 이거 마진이 이게 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바이오랑 반도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기업들도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SDI는 그래서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삼성 그 연구원이 있거든요. 전 구석탱이 가서 연구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전고체 완전 개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토요타랑 스탠스가 같은 거야. 전고체 쪽으로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하우와 원자재만 있으면은 모두 만들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터리 업계. 우리나라가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터리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주가에 얼마만큼 비싸게 녹아 있는지는 각자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 친구가 엄청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엔솔에 완전 몰빵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싸게 사셨으면 괜찮죠. 내가 LG 엔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LG 엔솔도 그치. 내가 진짜 막 엄청 싸게 샀어. 30만 원대. 그러면 왜 안 들고 있어?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전거 훔치러 갔다가 아주 많은 걸 배웠네요. 네. 자전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죠? 전기 자전거에는?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죠. 중국에서 많이 타죠. 그런 수요도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맞춰보죠. 됐죠? 네. 네.